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아시아투데이의 기사가 떠돌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분석한 건데요. 제목이요, 삼자구도 보수 필패, 김한 단일화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내용인데, 부제목은 아시아투데이 코프라 정례 여론조사, 이재명 52%, 독주, 김문수 한덕수 18%, 국힘 지지율 하락에 컨벤션 효과 실종,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래픽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재명 52에 한덕수하고 김문수 동률이네요. 18%, 이준석이 5%, 나머지는 뭐 의미 없고요. 일단 기사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6.3 대선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해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가 필수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후보 단일화 없이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 3자구도 대결이 펼쳐지면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 예상된다. 이번 대선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가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6일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에 의뢰해 지난 4일,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52%로 1위를 기록했다. 김문수, 한덕수 후보는 각각 18%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5%로 4위였다. 현재 김문수, 한덕수 후보 측이 단일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술적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에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에 합류할 것으로 거론되는 이준석 후보까지 3인의 후보 지지율을 더해도 41%로 여전히 이재명과 두 자릿수 격차가 유지됐다. 특히 연령별, 지역별, 정치 성향별 조사에서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지지층이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한 결과로 나뉘었다.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지지 성향이 강한 70대 이상에서 김 후보를 31% 기록했고 한 후보는 오차범위 내인 27%였다. 지역별로는 부울경에서 김 후보 20%와 한 후보 23%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각각 22%, 20%를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 표심을 김문수 후보가 36%, 한덕수 후보 31%가 양분했다. 이에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정책과 철학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으로 융합해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당장 투표용지에 보수 진영 후보 한 명만 올리기 위해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까지 단일화 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치열한 대선 경선을 치르며 지지율 상승을 기대했던 컨벤션 효과는 미미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5%로 민주당 49%와 14%포인트로 벌어졌다. 같은 기간에서 실시한 지난주 조사 4월 25일에서 26일에서 1%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양당 격차가 일주일 사이에 오히려 더 확대된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다. 응답률은 8.2%, 24,456명 중 2,002명이며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렇게 이충재 기자의 여론조사 분석 기사인데요. 포인트는 두 가지죠. 한덕수와 김문수와 한덕수가 똑같은 공동 18%로 52%의 이재명에 합쳐도 안 되네. 합쳐도 안 된다는 거고요. 둘이 동률이라는 거고요. 참 이게 이렇게 되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당 지지도가 일주일 사이에 더 하락했다. 컨벤션 효과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컨벤션 효과가 됐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네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럼 이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쌍권 효과라고 봅니다. 쌍권이 잘못했어요. 쌍권이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당권을 김문수 후보에게 이양하고 김문수가 딱 그립을 잡게끔 해서 후보 위주로 당을 일색을 바꾸고 선대위를 바로 출범시켰으면 컨벤션 효과가 나왔을 텐데 뭐 후보로 인정을 안 하고 김문수 후보가 당선 딱 됐는데 김문수가 지명하는 사람을 사무총장에 앉히지도 못하게 하고 단일화부터 하고 오라 이러고 또
밀고 후보로 인정 안 하니까 이 보수 유권자들이 실망한 거죠. 이게 뭐야 이것들이. 아유 국힘당은 안 돼. 저거 단일화 가지고 또 시끄럽겠군. 이런 거. 그게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게 만든 데는 쌍권 두 권씨 있죠. 권영세 권성동이 망쳤다. 그래서 국힘당 지지율도 오히려 컨벤션 효과로 올랐어야 되는데 더 떨어졌다는 거죠. 참 이게 문제네. 그리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거는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동률이라는 거. 그러니까 조금 김문수 후보가 오른 거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덕수 후보가 좀 우위인 여론조사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동률이라는 거는 그만큼 김문수 후보가 조금 올랐다. 한덕수 후보는 약간 떨어졌거나 아니면 제자리거나. 그래서 둘이 동률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컨벤션 효과는 김문수도 누리지 못했고 국힘당도 누리지 못했다. 그거는 쌍권의 그 알량한 그 욕심. 자기들이 당권을 내려놓으려니 이게 아까운 건가? 김문수에게 다 남겨주면 자기들이 바지조골이 될까봐 그게 겁나나? 여기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후보를 인정을 안 하는 듯이 후보 배쳐가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지율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을 넘어서 그다음에 이제 실망을 하게 되니까 아유 저 보수들은 안 돼. 저것들 단일화 저거 후보 등록 전에 안 될 것 같아. 이런 그 말하자면 포기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죠. 아유 징글징글하다. 제 생각에도 이 극적인 반전이 있기 전에는 후보 등록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거든요. 5월 11일인데 오늘 5월 6일이잖아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하는 꼬락서니들 봐서는 아름다운 단일화는 물 건너 가는 거 아닌가는 좀 우세해집니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뭐 며칠 후에라도 후보 등록 전내라도 극적으로 단일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러려면은 쌍권 빨리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비대위 해체해야지. 지금 후보가 정해졌는데 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어. 물러나세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좀 더 그립을 잡아야 되고요. 이제 두 사람 다 욕심을 좀 버리고 대의 명분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아름다운 단일화 꼭 해내야 된다 하고 우선 머리를 맞대야 돼요. 우선은 만나야 돼요. 빨리 만나서 단일화 추진위원회도 지금 뭐 결성이 됐으니까 단일화 추진위원회에서 잘 하도록 우리가 후보 둘이서 의기투합합시다. 서로 우리 욕심 내려놓고 단일화 어떤 과정으로 할지 추진위원회에 맡깁시다. 이런 선언을 하고 추진위원회도 서로 자기 진영, 다시 말해서 내가 김문수를 응원하는 진영이면 김문수 유리하게 단일화를 끌어가려고 그러고 또 한덕수를 지지하는 세력이면 한덕수가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그러고 서로 그거 가지고 단일화 방식 하지 말고 양쪽에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원하는 방식, 이쪽에서 원하는 방식. 그 두 개를 다 절충해서 다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를 푸는 게 숙제고 어려운 걸 푸는 게 정치예요. 쉬운 건 아무나 다 하지? 어렵지. 단일화라는 게. 어려운 거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론조사 플러스 이건 뭐 당이 서로 다르니까 당신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여론조사 플러스 뭘 할 것인지 방법을 오죽하면 제가 우리 마누라 얘기를 빗대서 가위바위보 해서 결정해라. 오죽하면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문제는 누가 단일화되는 것보다 이재명을 막는 게 중요하고 둘이 합치는 게 중요하고 합치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서로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이거 해달라. 그럼 그걸 들어주고 그 역할을 주고 그러니까 둘이 공동정부는 아니더라도 연합정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연합정부, 사실상의 공동정부식으로 서로를 예우해서 이 일은 당신한테 맡기겠소. 이 일은 내가 되면 이걸 맡기고 당신이 되면 나한테 이걸 맡겨달라. 서로 허심탄회하게 둘이서 일단 맞짱을 뜨세요. 그게 뭐 콘클라베 형식이 됐든 어쨌든 맞짱을 뜨서 그렇게 서로 요구 조건을 내놓고 그리고 그걸 다 버무려서 단일화 추진위원회에서 잘해야지. 이거 만약에 단일화가 결렬된다.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 두 명은 역적이 될 텐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단일화는 성공한다. 그런데 후보 등록 전에 하느냐, 후보 등록 후에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후보 등록 전에 해서 투표용지에 깔끔하게 기호 1번, 기호 2번 누구 딱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이번에 단일화가 제대로 안 되면요 양쪽이 나서서 나중에 단일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호를 받게 돼요. 그러면 한덕수는 기호가 한참 뒤로 처지죠. 왜냐하면 당이 없으니까 무소속이니까 뭐 지금부터 전국 조직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조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 그리고 성이 또 한씨 아니에요. 가나다라 순으로 해서 당이 없는 것도 또 가나다라 순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참 밀려요. 이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한테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문수 후보 측이 느긋하게 시간을 좀 이렇게 느긋하게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더 급한 쪽은 한덕수 쪽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왜냐하면 김문수 쪽은 이제 조직이 있고 일단 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호 같은 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한덕수는 이제 당이 없고
없고 조직이 없고, 조직이 없다는 건 돈도 없는 거예요. 선거는 돈으로 치르는 건데 국민들한테 모금을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삽시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겁을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야,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이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김문수 쪽이 주도권 주기가 좀 유리해 보이죠. 왜냐면 당이 조직이 있고 일단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든 컨벤션 효과는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한동훈이 같은 놈들 떨기고 여기서 후보가 됐는데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어떤 명분도 있기 때문에 명분 내세우기도 유리하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그런 점을 아마 어필할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이 김문수 캠프 밑에서 후보는 안 그럴 걸로 봐요. 근데 밑에서들 오만해가지고 우린 당이 있고 말이야 어떻게 해서 후보로 선정됐는데 이건 뭐 무효 입성하려고 그러냐,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러냐, 밥상 다 차려니까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오만하게 하면 이게 한덕수 측의 반감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뿐만 아니라 계속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말고 예우를. 그리고 국힘당에 실망한 국민, 보수 우파 국민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만 해도 국힘당 얼마나 비판했는데요. 국힘당에서 경선한 거 무슨 의미 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강하게 주장하면 오히려 나중에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아름답게 단일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일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합니다. 왜냐면 두 사람의 성품을 제가 잘 알아요. 두 사람 다 애를 위해서 욕심 부리고 일을 그르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밑에가 문제야. 밑에 사람들 경고망동 해주지 마세요. 대의를 봐주세요. 밑에가 문제입니다. 밑에.